한여름 서울 강남.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 누군가의 시선이 머문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다. 낡은 셔츠, 때가 탄 바지, 초점 없는 눈동자. 누가 보더라도 노숙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하지만 그가 바로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왕이라 불리던 정혜인 72세였다. 저 사람. 저기서 뭐 해? 지나가던 시민들이 속삭인다. 어휴, 무섭게 생겼어. 치매 노인 아니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는 그 순간 정혜인은 유리문이 반짝이는 한 은행 앞에 멈춰 섰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저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에어컨 바람이 찬란하게 도는 은행 내부. 단정한 셔츠를 입은 은행 직원들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 노숙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물 필요하시면 편의점 가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계시면 민원 들어옵니다. 정혜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니, 내가 여기 예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예금이요? 잔액이 5,000원도 안 되는 노인이 뭘? 그 순간이었다. 정혜인의 시선이 멈췄다. 천장 조명이 번쩍이고 머릿속 어딘가에서 팍 소리가 난 듯한 충격.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졌다가 순식간에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서류에 사인하던 손.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강남 빌딩 숲. 130억이 적힌 은행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고 사라진 가족들. 정혜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서서히 눈빛이 달라졌다. 이 은행에 내가 130억을 맡겼다고.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만 20개가 넘는다. 나 정혜인이다. 강남을 쥐락펴락하던 정 회장. 직원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 뒷걸음질 쳤다. 뭐라고요? 어제까지 기억을 잃고 살았던 건 맞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기억이 돌아왔다. 정혜인은 천천히 똑바로 섰다. 고개를 들고 은행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피곤한 눈빛, 지저분한 외모.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다시 깨어난 왕의 그림자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이군.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희가 벌벌 떨 차례야. 기억은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회장의 자리에서 요양원의 침대까지. 그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이름들이 있었다. 정유석, 정혜인의 장남. 단정한 외모와 스탠퍼드 MBA 출신이라는 간판을 등에 업고 살던 남자. 사람들은 그를 재계의 미래라 불렀지만 정혜인은 알았다. 그 안에 숨어있는 야심과 이기심을. 그리고 유지현. 정유석의 아내이자 미소 뒤에 칼을 숨긴 여자.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항상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뱀의 혀처럼 부드럽고 독이 있었다. 기억 속 장면 하나. 몇 해 전 병원 진료실. 정 회장님, 최근 기억력 저하가 조금 보입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였다. 유석과 지연이 부쩍 다정하게 다가왔던 건 아버지, 이제 건강 먼저 챙기셔야죠. 저희가 회사도 잘 지켜드릴게요. 매일같이 식사를 챙기고 약을 준비하고 그러다 슬며시 재산 관련 서류들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요, 아버지. 위임장 정도는 있어요. 저희가 급할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정혜인은 처음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이제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게 덫이었다. 기억은 그때로 점점 또렷해졌다. 어느 날 서랍 속에 숨겨진 문서 하나. 정혜인 미란그룹 대표직 사임서. 경영 전권 장남 정유석에게 위임. 자신은 분명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서명은 있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필체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 그는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고급 요양원에 보내졌고 자식들은 단 한 번도 그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아버님 회복되시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그 마지막 인사조차 거짓이었다. 그의 기억은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다가왔다. 자신은 배신당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핏줄로. 그들은 철저히 계산했고 완벽하게 그를 고립시켰다. 생각할수록 속이 끓어올랐다. 그가 일군 회사를, 부동산을, 수천억 자산을 단 한 번의 회의조차 없이 도둑질해 간 것이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랐다. 기억이 돌아왔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정혜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정 회장의 자리가 없었다. 그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 빼앗겼고 그 누군가는 지금 회장 타이틀을 걸고 그의 이름 위에 발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정유석, 유지연 이건 너희가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린 거야. 내가 만든 제국이다. 내 손으로 다시 되찾을 거다. 정혜인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밤 정혜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양원의 천장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기억은 돌아왔다. 이제 남은 건 되찾는 것뿐이다. 우선 바깥과 연결해야 해. 그러나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전화기는 통제되었고 인터넷은 차단되었다. 심지어 요양원 직원들은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야. 그는 깨달았다. 이곳은 고급 요양원이 아닌 자신을 세상에서 지우기 위한 감옥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이름이 들렸다. 정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정태민. 과거 20년을 그의 비서로 일해온 인물.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 정혜인은 단숨에 알아봤다. 그의 눈빛, 걸음걸이, 목소리. 그 누구보다도 충직했던 사나이. 요양원장과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순간 정 실장은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 지금 상황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를 아직 회장으로 보나? 정 실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게는 언제나 회장님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한 사람의 신뢰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정 실장은 몰래 작은 봉투를 두고 갔다. 안에는 새 옷, 휴대폰, 그리고 현금 몇 장. 계획은 시작되었다. 정혜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며칠 후 새벽 3시. 정혜인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빠져나왔다. 정 실장이 알려준 경비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후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엔 정 실장이 건넨 열쇠가 들려 있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강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비원 2명이 나타나 있었다. 정혜인은 숨을 죽이고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그러나 경비원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미 보고를 받은 듯 그를 부드럽지만 강하게 붙들었다. 이대로 다시 갇히면 끝이다. 그 순간 요양원 안쪽에서 울린 외침. 불이야. 안쪽에 연기가 납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해 고개를 돌렸다. 그 찰나 정혜인은 전속력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후문 밖에는 기다리던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정 실장이 문을 열며 외쳤다. 타세요, 회장님. 정혜인은 그대로 차에 뛰어올랐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시속 100km로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다. 도심을 향해,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정혜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 서늘한 각오. 좋아. 이제 나의 방식대로 움직일 차례다. 새벽 5시 서울 강남. 수많은 고층 빌딩이 잠들어 있는 도시 한복판. 정혜인을 태운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다. 그가 향한 곳은 유지훈 변호사 사무실. 정혜인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법률 파트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유지훈 변호사가 놀라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아니, 어떻게. 정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내 재산도 살아있어. 유 변호사는 곧장 보안이 철저한 내실로 그를 안내했고 두 사람은 커튼을 내리고 마주 앉았다. 유 변호사,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들 아직 남아있나? 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전히 강남 핵심 지역 빌딩 9채는 회장님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장남 정유석 씨 측에서 일부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혜인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다. 내 허락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임장입니다. 정유석 측에서 제출한 침해에 의한 후견인 지정 신청 서류가 접수돼 있습니다. 서명은? 회장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필체 감정이 필요합니다. 정혜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서명? 내가 한 적 없어. 조작이야. 아예 모조리 조작한 거라고. 바로 그때 유 변호사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고 난 그는 얼굴빛이 바뀌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입니다. 회장님 둘째 아드님 정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정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유일하게 믿었던 자식이었다. 도윤 씨가 형 정유석 씨 서재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에 관한 위임장 사본, 그리고 병원 진단서 사본까지 함께 있었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유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의료 기록이 조작된 정황이 있습니다. 정혜인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정혜인 중증 치매 환자. 모든 자산 운용 불가. 위임장 승인일 2025년 6월 12일. 그 날짜는 그가 병원에 입원한 날이었다. 정신이 흐릿했던 그날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날 도윤이가 없었더라면 난 이미 사라졌겠지. 정혜인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야 알겠다.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회사를 넘긴 것도 모두 계산된 수순이었어. 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유석 씨 측의 변호사와 의료기관까지 매수한 정황도 포착 중입니다. 정혜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 회사를 일군데 40년이 걸렸다. 근데 저놈들은 단 몇 달 만에 내 목을 베어버렸지.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무겁게 말했다. 이제 나도 움직일 때다. 유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혜인의 눈빛은 이미 전쟁터에 나선 장수와도 같았다. 정유석, 유지현. 그 가면들 내가 직접 벗겨주지. 기자회견을 열자. 그리고 그 전에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 이건 공개 처형이야. 내 앞에서 진실을 똑똑히 듣게 해줘야지. 그는 잔을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쓰러졌다고 끝난 줄 알았겠지. 근데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서울 청담동 고급 한정식당. 정혜인은 가족 전원을 불러 모았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차가웠다. 먼저 도착한 장남 정유석은 여유롭게 웃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모임을 여시다니 좋은 소식이라도? 그 옆에서 며느리 유지현도 말을 보탰다. 건강 좋아지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정혜인은 냉정했다. 오늘은 이 가문의 진짜 얼굴을 보는 날이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재산 위임장 조작 증거, 병원 진단서 위조, 정유성 명의의 비자금 계좌.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지현이 당황해 소리쳤다. 오해예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닥쳐라. 정혜인의 말에 정유석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건 조작입니다. 정혜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유산은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는 둘째 아들 정도윤을 바라봤다. 유일하게 침묵하고 있던 도윤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정유석, 유지연 씨. 위조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릴 때 정혜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가문 내가 다시 세울 거다. 배신은 이 집안에 더는 발붙이지 못한다. 서울 강남 미란그룹 본사. 정혜인이 오랜만에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검은 수트, 단단한 표정, 그리고 되찾은 눈빛. 직원들이 속삭였다. 정 회장님이 돌아오셨어. 이사회실 정혜인은 임원들 앞에 섰다. 나는 다시 이 회사를 이끌 것이다. 일부 임원들이 머뭇거렸지만 정혜인은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정유석의 비자금 자료, 유지연의 횡령 증거.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정혜인의 경영 복귀를 승인했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가문은 무너졌지만 정신은 남아야 한다. 며칠 뒤 언론은 떠들썩했다. 정혜인 회장 경영 복귀. 강남 부동산 제국의 귀환. 하지만 정혜인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조용히 선언했다. 제 마지막 유산은 사람입니다. 500억 원을 치매 환자 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며칠 후 강남거리. 정혜인은 조용히 걷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혹시 정혜인 회장님이신가요? 전 회장님을 보며 꿈을 키웠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답했다.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켜낸 사람일 뿐이야.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정혜인은 진짜 왕으로 돌아왔다.